제주에서 김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전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30대 승객. 의료진을 찾는 다급한 요청에 간호사 출신 현직 여순경 2명이 나서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했는데 지난해 의료특채로 임명돼 이젠 경찰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면진, 김경아 순경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현직 여경 2명입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21일 일요일이었고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제주를 출발해서 김해공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남성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이럴 때 기내 방송이 갑자기 나옵니다. 혹시 승객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성 2명이 거의 튕겨 일어나듯 나갔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고 경찰이었습니다. 두 분 다 순경이었는데요. 임현진 순경은 울산 남부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었고요. 김경아 순경은 경남 양산경찰서의 강력 5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응급조치를 했는데 10분 만에 이 남성의 의식이 돌아왔고 비행 기간 동안 무사히 어쨌든 정신을 차렸습니다. 착륙하자 바로 이제 공항 구급대 인계가 됐고요. 이 남성분은 지금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마침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임현진, 김경아 순경이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잘 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사람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주도로 학회를 다녀오고 있었는데 어떤 승객분이 갑자기 이제 의사나 간호사 없냐 이런 식으로 치시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쪽으로 가봤더니 그분이 입 안쪽으로 음식 같은 게 좀 있고 좀 발작을 계속 하길래 위험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옆에 승객들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손끝을 살펴보니까 청색증이 와 있고 근데 맥박은 잘 뛰고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바닥에 눕힌 채로 구토물이 기도에 흡입되지 않게 조치를 하고 응급으로 산소를 투여해야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승무원에게 산소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서 리저브백에 산소를 투여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시고 환자분이 안정기를 찾으신 뒤에는 자리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앞에 설명 들어보면 발작도 했고 그 김경아 순경 얘기 들어보면 이 손끝이 청색증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한 1, 2분 정도는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됐을 때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의료 지식이 없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장이 안 뛰어서 그런 건지 숨을 못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으니까 이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기도를 뭔가가 막고 있겠구나라고 해서 바로 파악을 해보니까 입안에 음식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실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지구대에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음식물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건데 발작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발작이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물이 딱 걸려 있으니까 음식물부터 빼냈나 봐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이제 공급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맥박을 딱 쟀는데 맥박은 좀 안정적이었대요. 근데 워낙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심정지가 올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두 분이 이제 딱 나왔는데 경찰했단 말이에요. 순경이었는데 지금 이게 좋지 않은 걸 보면은 완숙한 걸 보면 뭔가 이게 경험이 있었던 분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이 두 사람 다 현직 신분은 경찰입니다. 순경인데요. 이들은 그 전직이 있습니다. 전직이 두 사람 다 간호사 출신. 그래요? 그 이면진 순경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3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작 환자들을 많이 접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김경아 순경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 수술방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일을 했대요. 약 4년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응급 상황을 많이 부딪혀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은 딱 보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그러면 간호사 출신들이 다 집어치우고 경찰에 와서 저렇게 근무를 할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경찰에서
간호사 출신들, 의료인 저 출신들을 많이 특채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능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같은 데에서는 형법 이외의 특수법, 이제 그러니까 뭐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사를 하거든요. 예. 또 의료 사고 같은 것도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편의점 때문에 특채 형태로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진 순경 같은 경우는 신경외과 간호사로 일했고 김경아 순경 같은 경우는 수술방 마취과에서 일했는데 한 3, 4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의료진 특채가 있나 보죠? 네. 지난해 6월이었죠. 의료 특혜인데 의료 특채 293기라고 하니까 그동안 꽤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간호사나 의사 출신이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두 분은 이제 이 같은 동기로 마음이 잘 맞아서 제주도에 가게 된 것도 김경아 순경이 의료 사고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놀러 간 게 아니고 학회가 제주도에서 열려서 의료 사고 관련 이 학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자, 저 그 사진을 보는데 이 간호사보다는 딱 제복을 입으니까 경찰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이 사실 이제 간호사도 또 경찰만큼이나 되게 어려운 직업인데 의료 특채를 통해서 경찰관이 되기로 결심한 이 두 사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그분 의식 돌아오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 하는 게 좀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의식도 회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됐으니까 좋은 두근거림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 경찰관이다 보니까 시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가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남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근무하고 지내고 있고요.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의료사고 같은 걸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특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제 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하면서도 이제 경찰관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위급한 상황에 경찰이면서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이 간호사 일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됐네요. 두 개 다 어렵잖아요. 예. 간호사란 직업도 참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고 경찰관도 남을 도와주면서 어려운 일인데 두 가지 다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순경, 임원진 순경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하면서도 꿈이 계속 경찰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을 좀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친척 중에도 좀 김복준 교수님 같은 경찰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뭘 찾다 보니까 의료 특채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내 거다. 그래서 간호사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의료 특채로 지금 돌아왔고 김경아 순경도 마찬가지로 의료 사고 같은 거 마취과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의료 사고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걸 내가 좋은 지식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갖고 경찰관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데 막 바로 써먹네요 여기 비행기에서.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한 그 순경이 V라인. 김경아 순경 네. 같고 그 옆에 있는 순경이 이제 이면진 순경. 그렇죠. 같이 이제 동기 지금 이제 나오네요. 보니까 김경아. 김경아 순경 그 왼쪽에 있는 또 순경이 이면진 순경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데 간호사였다가 경찰이 된 경우가 뭐 변호사를 하면서 연예인 같은 우리 박지훈 변호사랑 비슷한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신 게 의료 특채 293기가 아니고 경찰 전체 기수가 그럼요. 293기라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의료 특채로 간호사였는데 경찰이 된 경우입니다. 예. 의료 특채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네, 않죠. 네, 최근에 이제 막 뽑기 시작한 거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과학 수사 했을 때부터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고 요즘엔 의료 사고나 의료 비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따로 해서 뽑기도 합니다. 예. 참 그 의료 사고라든가 이제 그 보험 사기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 의료 특히 관련 분야들이 많은데 일반 경찰들은 잘 모를 몰라요. 거 아닙니까? 저도 일선에서 수사하다 보면 예. 의료사고 나서 가다 보면 차트가 나오는데 영어로 막 써놨는데 우리 해석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 하신 분들은 금방 해석하더라고요. 무슨 그러네요. 약을 투입했는지 뭐 이런 예. 거. 예. 과학 수사를 위해서 이제 의료 특채를 예. 했는데 이제 간호사 경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 그야말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해서 과학 수사의 이제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면진 또 김경아 순경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